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 등 숨가쁜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구시가 경상북도와의 이견을 보였던 행정통합 쟁점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장기 과제로 전환됩니다. 공학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 이론 응용역학 학술회의 ICTAM이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품목은 명태와 오징어, 조기 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을 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청사를 어디에 둘지 그리고 관할구역을 어디로 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와 실무진 회의, 시도 간 물밑 대화 등을 통해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핵심 쟁점은 통합청사의 위치와 관할구역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와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반면 경상북도는 청사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대구와 안동에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제안한 포항 동부청사는 이미 경북도가 환동의 본부를 동부청사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5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시군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동부청사의 역할과 범위를 줄여서 임의로 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시도가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해야만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신속히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 또 시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또 좋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 모든 분들이 함께한 모든 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최종 합의되지 않은 쟁점 사항에 대해 절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나 저희 경북이나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이견이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말 조금씩 더 이렇게 양보하고 조정해서 남은 쟁점들 우리 시도민들께서 이게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충안을 잘 만들어서 접점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3일 열린 한 특강에서 행정통합 법안에 대해 90% 이상 대부분 합의가 된 상태라며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경상북도와의 이견을 보였던 행정통합 쟁점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의회 소재지는 시도의회 합동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투표와 공론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부청사 관할구역은 경북도의 의견을 수용해 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경상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학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 이론 응용역학 학술회의 ICTAM이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53개 국가에서 역학 분야 전문가 3,500여 명이 학술 연구 2,500여 편을 공유하고 이론 응용 역학 분야 강연과 관련 토론에 참여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ICTAM은 공학의 근본인 역학 분야에 권위 있는 학술 대회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며 1924년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개최된 이후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품목은 명절 제수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입니다. 도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시군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 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성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쟁이 벌어졌고 대구시는 민주당을 맞고발했다는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8월 들어 대구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끝으로 키우던 소를 학대해 죽게 한 경북 경산 소재의 한 축산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네, 동대구역에 세워진 박정희 광장 표지판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고요. 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세우고 나아가 박정희 동상까지 건립하려는 것을 두고 국회에서도 불법적이고 권한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단이 용산역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문제 삼아 병상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고 과거 충남 아산시가 온양 온천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려 했지만 불허한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박정희 광장 표지판에만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시를 옹호했습니다. 국회와는 별개로 대구에서도 광장 밖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네, 지난주 대구시가 박정희 광장 표지판에 쓴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 영문 표기가 오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는 내부 위원회를 통해 심의 끝에 오기 논란이 있는 제2ONG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영문 표기를 둔 논란을 고려해 향후 건립할 동상 등에는 영문 표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표지판 설치가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 것을 문제 삼아 허소 민주당 대구위원장 등 관계자 8명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앞으로도 정치적 반대에 그치지 않고 무고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8월 들어서 대구에서 올해 가장 많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8월 2주차에 접어들어 대구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올해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 감시기관 입원 환자 현황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6월 4주 63명이었던 환자는 8월 2주 1359명까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선 1명에서 48명까지 입원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대구는 올해 들어 1월 첫 주에 2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했지만 6월 4주차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이번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대구 관내 음압 격리병상은 경북대병원 등 9개 병원에 149개로 현재 병상 가동률은 32.2%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국장을 반장으로 한 방역 대책반을 운영 중입니다. 네, 또 경산에서 키우던 소를 학대해서 죽게 한 축산업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1일 대구 지방법원 제10형사 단독재판부는 키우던 소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죽게 한 축산업자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네. 검찰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남은 소를 모두 처분했는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아사하게 한 것은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우울증 등이 범행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지역마다 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종문 의원이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경제산업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은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종문 의원입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상임위원장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상임위, 소관, 집행부, 부서와 좀 더 자주 소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일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하고 또 좀 더 생산적인 상임위 활동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임위원회는 기업 지원, 또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에너지 관련 업무와 농축, 해양 등 농업 분야, 맑은 물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업무가 많은 위원회입니다. 24년도 세출 예산에서도 경제산업위원회 관련 예산 및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때 잘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불필요한 사업들로 인해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를 집행부와 자주 소통하고 또 현장 점검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정책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현 정부에서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전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에는 원전 6기를 포함 원전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시에 민감하고 걱정되는 원전 관련 현안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전 1호기 가동 중단되어 해체를 앞두고 있고 26년 11월 월성 2호기를 시작으로 월성 3호기, 4호기가 순차로 설계 수명 만료 예정입니다. 또한 고준위 방패법, 특별법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우리 시의 원전 관련 현안들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자체적으로도 다각도로 주민수용성 제고 사업을 발굴하고 또 홍보도 강화해서 앞으로 정부 원전 정책 변화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또 요즘 쏘값, 쌀값, 사료값 등으로 농축어업인들은 농축어업인대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늘 시민 편에 서서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